중동의 하늘이 한국산 전투기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진 탐색과 분석, 그리고 전략적 판단이 그들의 움직임 속에 숨어 있었다. 손성락 공군 참모총장이 7박 9일 동안 이집트와 UAE를 연달아 방문한 이유는 바로 그 변화의 흐름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확인하고 한국 공군과 방위산업의 존재감을 중동의 심장부에 새겨넣기 위함이었다. 그는 단순한 외교사절이 아니라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을 중동 시장의 정면으로 각인시키는 최전선 지휘관이었다. 이집트 공군사령관 아무르 압델라만 사크르와의 회동은 그러한 목적을 보여주는 첫 장면이었다. 이집트는 그동안 다양한 전투기 플랫폼을 운영하며 군 현대화를 추진해왔지만 결심의 무게를 결정짓는 건 언제나 전력 대비 비용과 확장성, 그리고 도입 후의 지속 운용 능력이었다. 손 총장은 바로 그 지점을 찌르고 들어갔다. FA-50이 가진 높은 가동률, 합리적인 가격, 정비 용이성, 다목적 운용성 등 이집트가 필요로 하는 요소를 정확히 짚어내며 관심을 실체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중동 국가들이 전투기 도입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초기에만 빛나는 기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유지비 부담과 부품 부족으로 전력 공백을 만드는 고질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산 플랫폼은 바로 그 점에서 경쟁력을 가진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홍보가 아니라 중동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의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집트 방문을 마친 뒤 손 총장은 곧바로 UAE로 향했다. 두바이 에어쇼와 세계공군 지휘관 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UAE를 찾았다는 건 그 자체로 전략적 의미를 가진 일정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UAE, 이집트 순방 직전이란 점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공군이 이 지역에 보내는 메시지는 더욱 분명해졌다. 한국은 더 이상 장비를 판매하는 국가가 아니라 중동 국가들과 함께 미래 전력을 설계하는 파트너라는 의미였다. UAE 공군 지휘부가 KF-21의 성능 개량과 현지 생산 가능성까지 직접 거론한 건 그 상징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신호이기도 했다. 두바이 에어쇼 현장에서 손 총장은 KF-21의 실체를 UAE 방산 관계자들에게 깊이 각인시키는 데 집중했다. 그가 강조한 건 단순한 성능표가 아니라 KF-21 개발 철학 자체였다. 스텔스 기능 탑재를 포함한 진화적 개발 구조,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의 확장성, 그리고 장기적인 성능 개량 기반까지 포괄하는 미래성. 중동 국가들은 지금 다양한 무기 공급국 사이에서 균형을 조정하며 도입 조건의 다양화와 기술 이전을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KF-21은 이 모든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드문 플랫폼이었다. UAE가 이를 관심있게 분석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 모든 외교적 움직임 뒤에는 단순한 판매 경쟁을 넘어선 한국 공군의 전략적 목적이 자리하고 있다. 손 총장이 중동에서 보여준 행보는 한국 전투기의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운영 신뢰도를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실제로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는 한국 공군의 운용 방식은 중동 국가들이 가장 강렬하게 반응하는 부분 중 하나였다. 전투기 100대를 도입하고도 절반 이상이 정비로 멈춰있는 사례는 이 지역에서 흔한 문제였다. 반면 한국은 80% 이상 가동률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전력 운용을 해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라 실전 운용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실이었다. 이처럼 중동 두 국가를 잇따라 방문한 이번 일정은 한국산 전투기의 경쟁력을 단순히 홍보하는 수준이 아니라 중동 전력 지형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전환점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전투기가 있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든 차세대 전투기 KF-21. 한국과 중동의 전략적 시선이 맞닿는 지점은 결국 그 기체가 지닌 미래성과 운용 신뢰성에 있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다. FA-50을 둘러싼 이집트의 관심은 단순한 구매 타진이 아니라 공군 전력 재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였다. 이집트는 오랜 기간 다양한 기종을 혼합 운용해왔다. 미국산과 러시아산 플랫폼이 공존하고 여기에 프랑스산 전투기까지 더해지면서 정비 체계와 부품 수급이 극도로 복잡해지는 문제가 반복됐다. 손성락 공군 참모총장은 바로 그 틈새를 정확히 짚었다. FA-50이 제공하는 일관된 정비 체계,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부품, 그리고 한국 공군이 입증한 높은 가동률은 이집트 공군이 오랫동안 갈망해온 해답이었다. FA-50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작전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확장성 때문이다. 이집트는 넓은 영토와 국경선을 따라 다양한 위협이 존재한다. 단거리 요격 임무, 지상 지원 임무, 훈련 플랫폼, 심지어 경전투까지 한 기체로 소화해야 하는 복합적 요구가 있었다. FA-50은 그 모든 임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운용 비용이 낮아 대수 확보에도 유리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이라는 의미를 넘어 전력 유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인이었다. 손 총장은 이 점을 강조하며 이집트 공군이 겪어온 전력 공백 문제를 FA-50이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집트는 또 다른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전투기를 도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일부 기체는 정비 인프라 부족으로 장기간 지상 대기 상태에 놓였다. 이집트의 운용 환경은 사막기후 특성상 정비 사이클이 더 촘촘해야 했지만 외국산 부품 수급이 지연되면 위험은 더욱 커졌다. 반면 한국은 부품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공급망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이것은 이집트가 그동안 외면할 수 없던 요소였고 실제로 대화를 통해 그들이 관심을 보인 지점 또한 정비와 유지 능력에 있었다. FA-50의 무장 호환성과 임무장비 확장 가능성도 이집트가 깊은 관심을 보인 분야였다. 이집트는 다양한 미사일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존 자산과의 호환성 여부가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국은 그동안 여러 국가에 FA-50을 수출하며 다양한 무장 통합 경험을 쌓아왔고 이는 이집트에게도 전략적 장점으로 작용했다. 특히 중거리 요격 체계나 공격 임무 수행 능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은 그들이 추구하는 전력 현대화 계획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무엇보다 이집트가 FA-50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국제 정세 변화도 자리한다. 특정 국가 장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하고 기술 이전을 제공할 수 있는 신뢰 높은 파트너를 찾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한국은 이미 세계 여러 국가와의 방산 협력에서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경험을 쌓아왔고 이는 이집트가 놓치기 어려운 매력으로 다가왔다. 장비 도입 이후의 운영 자립성과 훈련 체계 구축까지 고려할 때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구매 계약 이상의 의미를 제공했다. 손성락 총장의 이집트 방문은 표면적으로는 방산 외교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집트 공군의 장기적 전력 구조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는 자리였다. FA-50은 속도와 기동성만을 말하는 기체가 아니었다. 장기간 운영 가능한 비용 구조, 안정적인 가동률, 넓은 임무 스펙트럼, 그리고 기술 이전 가능성까지 갖춘 플랫폼이었다. 중동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요구받는 이집트의 공군에게 FA-50은 단순한 전투기 모델이 아니라 전력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 수단으로 다가갔다. 이렇듯 이집트가 FA-50에 보이는 관심은 단순히 새로운 항공기를 도입하기 위한 일회성 검토가 아니라 국가적 안보 구조를 재정비하기 위한 결정적 단계였다. 그리고 손 총장은 그 변곡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의 설명은 기술적 장점만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집트의 작전 현실과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집트 측 관계자들은 한국산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데이터와 확장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대화는 단순한 관심에서 실질적 검토 단계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 방산 외교의 중요한 진전이자 FA-50이 중동 시장에서 갖는 전략적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UAE가 KF-21에 보이는 관심은 단순한 우호 차원의 제스처가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의 방향 전환을 상징하는 움직임이었다. UAE는 이미 라팔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프랑스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했지만 그것만으로 미래 위협을 모두 대비할 수 없다는 판단을 갖고 있었다. 첨단 기술 이전, 방산 독립성 강화, 그리고 장기적인 운영 자립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유형의 파트너가 필요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 손성락 공군 참모총장이 UAE 공군 수뇌부와 잇따라 만나며 KF-21의 기술 구조와 진화 가능성을 설명한 건 바로 이 전략적 요구를 정확히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UAE는 중동에서도 가장 빠르게 공군 전력을 현대화한 국가 중 하나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프랑스의 라팔, 미국의 F-16을 운영하면서도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가 제공할 수 있는 확장성과 독립적 기술 확보에 대한 갈증을 품고 있었다. KF-21은 그들에게 있어 단순한 신규 기체가 아니라 미래 공군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관문과도 같았다. 특히 현지 생산, 기술 이전, 부품 국산화 비율 확대 등 UAE가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산 전략과 KF-21 개발 철학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손 총장이 강조한 진화적 개발 구조는 UAE 공군의 관심을 더욱 자극했다. 라팔이 4.5세대로 구분되는 반면 KF-21은 구조적으로 5세대에 근접한 확장성을 갖추고 있었다. 향후 스텔스 기능 통합, 센서 융합 강화,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 적용 등 단계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UAE가 프랑스산 플랫폼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장점이었다. UAE 방산 관계자들은 특히 이 부분에서 극도의 관심을 보이며 KF-21이 단순한 구매 대상이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직접 확인했다. KF-21 상용화 이후 한국이 제공할 운용 데이터 역시 UAE에게 중요한 참고지표였다. 한국 공군은 오랜 기간 고도의 정비 효율과 높은 가동률을 유지해왔고, 이는 향후 KF-21 운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가동률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지속성과 직결되는 요소다. 100대를 구매하고도 절반이 지상에 묶여 있다면 전력 공백은 치명적이다. 반면 한국 공군은 다수의 기종에서 80%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해왔고, UAE는 이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UAE의 판단을 더욱 굳건하게 만든 건 KF-21의 다양한 수출 전례와 기술 협력 경험이 아닌 한국이 실제로 수행해온 방산 외교의 신뢰성이었다. UAE는 이미 한국산 요격체계 천궁 II를 도입했으며 현지 환경에 맞춰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사례였다. KF-21 역시 이러한 성공 구조를 그대로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사막기후라는 특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UAE의 핵심 관심사였고, 한국은 이미 천궁 II를 통해 충분한 신뢰를 쌓고 있었다. 손성락 총장과 UAE 공군 주요 인사들의 대화는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라 UAE의 미래 공군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논의로 이어졌다. 그들은 단순히 KF-21을 구매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KF-21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력을 구축할 수 있는지, 현지 생산 및 부품 공급망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었다. 한국이 제안한 협력 구조는 UAE가 원하는 방산 독립성 강화 전략과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이는 KF-21이 가진 경쟁력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UAE가 이미 라파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KF-21을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했다.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미래 확장성과 운영 자립성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찾는 국가에게 KF-21은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다. UAE의 깊은 관심은 KF-21이 단지 한국의 전투기가 아니라 중동 공군 전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후보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야기의 무게는 이제 KF-21 자체의 실체와 성능, 그리고 한국 공군의 운용 경험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KF-21 양산 일정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면서 한국 공군의 전력 구조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사천에서 진행 중인 시제기 시험은 이미 여러 핵심 성능을 검증했고, 양산 1호기는 2026년 2월 최종 생산 완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해 9월, 마침내 한국 공군에게 첫 KF-21이 공식 인도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한 기체가 도입된다는 의미를 넘어 한국 공군의 미래 전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을 뜻했다. F4와 F5의 퇴역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KF-21은 단순 대체 전력이 아니라 한국 공군의 장기적 전략을 뒷받침할 핵심 플랫폼으로 부상했다. KF-21은 개발 단계부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자주국방 기반 마련, 둘째는 장기적 전력 운영의 안정성 확보, 셋째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완성도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은 축적된 항공기술과 방산 인프라를 총동원했다. 시험 비행 과정에서 드러난 높은 기동성, 가속력, 탑재 능력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수백 차례의 비행 데이터가 증명한 객관적 결과였다. 손성락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탑승해 평가한 것도 이러한 자신감의 연장선이었다. 기동 성능이 기존 4세대 전투기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그의 평가는 KF-21이 갖는 잠재력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언급이었다. 한국 공군은 KF-21을 단순히 도입해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공군 체계의 중심축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는 곧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세계 주요 강국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투기와 드론의 통합 운용 모델은 향후 전쟁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로 평가된다. 한국도 이 흐름에 발맞춰 KF-21을 핵심 허브로 삼아 유무인 플랫폼을 연계하는 전술 구조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는 KF-21의 설계 자체가 진화적 개발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었다. KF-21의 생산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은 전투기 생산 능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 운용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부품 수급의 외부 의존이 낮아 유지 비용의 변동폭이 적고 정비 효율이 높아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기 유리하다. 이러한 생산 및 정비 구조는 KF-21의 군사적 가치뿐 아니라 수출 경쟁력에서도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결국 공군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체가 해외 시장에서도 신뢰를 얻기 때문이다. 또한 양산 시점이 다가오면서 KF-21의 실전 배치 준비가 구체화되고 있다. 공군은 새로운 항공전력에 맞춘 조종사 양성, 유지 운용 훈련, 기체 정비 시스템 확보 등 복합적 과정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는 단순히 한 대의 신형 전투기를 받아들이는 절차가 아니라 한국 공군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에 가깝다. 특히 KF-21의 초기 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 운용 데이터는 해외 잠재 수요국에게 결정적 판단 근거가 될 것이다. UAE가 KF-21의 운용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한 이유도 바로 이 점에 있었다. KF-21이 상징하는 의미는 단순 기술력의 과시가 아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항공전력체계의 완성, 그리고 미래 전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자립의 시작점이다. 양산 1호 기가 공군에 인도되는 순간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 보유국의 지위를 넘어 항공전력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 과정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성과가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 산업, 전력 운영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다. 중동 국가들이 KF-21의 첫 실전 운용을 유심히 지켜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새로운 시대의 전투기가 어떤 방식으로 하늘을 지배하게 될지 그 첫 장면이 한국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손성락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KF-21에 탑승해 평가한 경험은 이 전투기가 가진 실체적 성능과 잠재력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는 F-15, F-16을 비롯해 한국 공군이 운용해온 주요 전투기들을 대부분 경험해본 조종사이자 지휘관이다. 그가 KF-21을 어떻게 느꼈는지는 단순한 소감 수준이 아니라 전문적 운용평가에 가까웠다. 시험 비행에서 확인된 기동성, 가속력, 조종 안정성은 기존 4세대 전투기들과 명확히 구별되는 수준이었다. 특히 쌍발 엔진이 제공하는 즉각적인 추력 반응과 고속 기동 능력은 손 총장이 가장 강한 인상을 받았던 부분이었다. KF-21은 조종사 관점에서 봤을 때 전투기 본연의 성능을 넘어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르게 느껴지는 기체였다. 항공 전자장비는 국산 AESA 레이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조종사가 전장에서 감지해야 할 정보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한다. 손 총장은 가상적기 요격 훈련에서 이 레이더가 제공하는 정보량과 반응성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센서 융합과 데이터 분석 능력이 향상된 에이비오닉스 체계는 적 탐지와 교전 판단에서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고 전술적 선택의 폭을 넓힌다. 이는 단순한 장점이 아니라 실제 전투 상황에서 생존성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KF-21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진화적 개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 세대의 성능만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향후 스텔스 기능, 상황인식 장비 확장,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 통합 등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적용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었다. 손 총장은 이 잠재력이 KF-21을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5세대 전투기와 경쟁 가능한 기체로 도약시키는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다. KF-21의 기동 성능은 특히 공군 작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고기동 전투 상황에서 회피 기동과 급가속 능력은 조종사의 생존과 직결되며 적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거나 회피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KF-21은 이러한 영역에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두 개의 엔진이 주는 안정성은 장시간 순항에서도 크게 작용하며 다양한 기동 환경에서도 일관된 조종 감각을 제공한다. 이는 단발 엔진 기체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특징이었다. 손 총장이 직접 조종하면서 중점적으로 확인한 또 하나의 요소는 안정성이었다. 고속비행, 급기동, 고중력 환경에서도 기체가 흔들림 없이 균형을 유지하며 조종사의 입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구조는 고성능 전투기의 필수 조건이다. 그는 KF-21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조종사에게 더 큰 전술적 여유를 제공하는 기체라고 평가했다. 이는 전투기의 설계 수준이 단순 수치가 아닌 실제 비행감으로 증명된 것이었다. KF-21의 또 다른 장점은 유지 비용 대비 성능이다. 세계적으로 고성능 전투기들은 도입 비용뿐 아니라 장기 운영 비용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그러나 KF-21은 성능 대비 유지 비용이 합리적이며 부품 국산화율이 높아 장기적 정비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진다. 손 총장은 바로 이 지점이 KF-21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를 넘어 지속적으로 운용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점은
구매국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이처럼 손성락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경험한 KF-21의 실체는 단순한 홍보가 아닌 데이터와 조종 경험이 결합된 평가였다. 그의 비행은 기술적 완성도를 증명하는 동시에 KF-21이 한국 공군의 미래, 더 나아가 해외 잠재 구매국에게 실질적 옵션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KF-21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국가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앞으로의 실전 운용에서 그 진정한 가치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중동 국가들이 KF-21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단순한 전력 보강 이상의 전략적 고민이 자리하고 있었다. UAE와 이집트는 각각 지역 안보 구조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외세 의존도가 높은 전력 체계를 운영해왔다. 이들은 오랜 기간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여러 국가의 무기 체계에 분산 의존하면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정비 인프라와 부품 공급망에서 반복적으로 제약을 겪어왔다. KF-21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였다. KF-21은 설계 단계부터 기술 이전과 확장성을 고려해 제작된 기체였다. 이는 단순히 우호국에게 판매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 운용 파트너십을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이었다. UAE는 나팔 도입 이후에도 기술 이전의 한계와 운용 자립성 측면에서 불만을 느껴왔으며 이집트 역시 복잡한 무기 혼합 구조로 인해 정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KF-21은 기술 협력, 현지 생산, 부품 국산 확대 등 이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드문 플랫폼으로 떠올랐다. 중동 국가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한국 공군의 실제 운용 경험이었다. 높은 가동률, 안정적 정비 체계. 부품 자체 생산 능력은 해외 구매국이 가장 민감하게 평가하는 요소다. 이는 단순 성능 비교보다 더 중요한 실전 운용 지표로 전쟁과 위기 상황에서 전투기의 생존과 출격 가능 횟수를 결정하는 본질적 기준이었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기종을 높은 수준으로 운영하며 안정성을 입증해왔고 KF-21 역시 이러한 운용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KF-21의 진화적 개발 가능성은 중동의 전략적 요구와 완벽히 맞아떨어졌다. 단순히 현재의 성능만이 아니라 향후 스텔스 능력 강화, 장거리 타격 체계 확충, 유무인 복합 전력 구축 등 미래 전력 구조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했다. UAE와 이집트는 지정학적 긴장이 상존하는 지역의 특성상 단기적인 전력 확충보다 지속 가능한 전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이 높다. KF-21은 이러한 중장기 전략에 최적화된 플랫폼이었다. KF-21을 둘러싼 관심은 한국의 방산 외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했지만 KF-21은 그 상징성을 넘어서 국가 전략 전반의 수준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였다. KF-21이 성공적으로 실전 배치되고 해외 수출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게 된다면 한국은 전투기 생산국이라는 지위를 넘어 항공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국가 안보, 외교 전략, 산업 경쟁력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 중동 국가들이 지켜보는 것은 단순히 한국이 만든 새로운 전투기의 성능이 아니라 그 운용의 지속성, 산업적 확장성, 그리고 파트너십의 신뢰도였다. KF-21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몇 안 되는 기체였고 이는 중동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전투기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 차별점으로 작용했다. 기술 이전을 제한하는 서방 기체나 정비 부담이 큰 플랫폼과 달리 KF-21은 현실적인 운영 구조와 합리적 비용, 그리고 미래 확장성까지 제공하고 있었다. 결국 KF-21을 둘러싼 중동의 시선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새로운 군사 질서 속에서 자국의 전략적 자립을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손성락 공군 참모총장의 연쇄 방문은 이러한 흐름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그의 외교적 행보는 한국이 중동 국가들과 군사협력을 심화하는 전환점이 되었고 KF-21은 그 중심에 놓인 상징적 존재였다. 한국산 전투기가 근미래 중동의 하늘을 비행하게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지역 전력 균형을 어떻게 재편하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한국이 만든 KF-21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떠올랐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